다음 복소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면은 요거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외울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 이 얘기는 z가 실수다 라는 얘기고요. z제곱이 0보다 작다, 음의 실수다 라고 하면은 z가 순, 허수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의 말을 받아들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z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열해서 써보면은 3 빼기 x로 따로 실수 부분끼리 쓰고 xi로 허수 부분끼리 따로 쓸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얘가 z가 순허수여야만 하므로 이 순허수의 특징 때문에 3 빼기 x가 0이 되므로 x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z가 얼마라는 거? 3i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z의 4제곱은 3의 4제곱 i의 4제곱인데 i의 4제곱이 1이므로 81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z의 제곱이 어떠한 크기를 갖냐에 따라 z라는 값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음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볼게요.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건 보통 여기처럼 z가 a 더하기 bi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게 z 더하기 z바가 2a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z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온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통해 직접 보면은 여기 가번의 문제가요, z 빼기 z바분의 z제곱이 z바라고 했는데 여기에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z의 제곱은 z바의 z 빼기 z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z바에다가 빼기 z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g제곱 더하기 g바의 제곱 빼기 g바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g 더하기 g바의 제곱 빼기 3 g바가 0이다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여기 이 자리에다가 2a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대입해주면은 4a제곱 빼기 3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고 나올 테니까 a제곱은 3b제곱이라고 나온다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식, 나번식을 풀어보면은 나번의 식은 1 더하기 z 더하기 z바 더하기 z바를 한 게 7이다 라는 거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b제곱 대신에 얼마를 3분의 1의 a제곱을 이 식에다가 대입해주면은 3분의 4 a제곱 더하기 2a 빼기 6은 0이다.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은 4a제곱 더하기 6a 빼기 18은 0이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2a제곱 더하기 3a 빼기 9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2a 빼기 3 a 플러스 3은 0이므로 a는 2분의 3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a가 2분의 3인 거를 여기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고 또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3인 것도 그렇게 대입하면은 b제곱의 값은요 4분의 3으로 나오거나 또는 b제곱의 값은 3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에 따라서 b값은 얼마로 나오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나 또는 b값은 풀마 루트 3으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4개의 복소수의 값을 구해주자면은 g1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i, g2는 2분의 3 빼기 2분의 루트 3의 i, g3는 3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의 i
G4는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3의 i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를 다 더해주면은 C1, C2, C3, C4의 합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켈레복소스 문제에서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 있는 Z가 A 더하기 BI로 나와 있으면은 Z 더하기 Z 바랑 Z랑 Z 바를 곱한 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소수의 순환을 볼 건데요. 복소수는 보통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i 같은 경우는 i의 1제곱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로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i의 4n 빼기 3제곱꼴 즉 1, 5, 9, 13 같은 이런 제곱수죠. 이런 제곱수에 의해서 나오는 i의 값은 i다라는 거. 다음에 i의 4n-2제곱, i의 제곱, 6제곱, 10제곱, 14제곱 이런 수죠. 마이너스 1, i의 4n 빼기 1은 마이너스 i의 4n제곱은 1이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또한 i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i도 그렇죠.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i,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이다 라고 외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마이너스 i의 4n 마이너스 3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의 4n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4n 마이너스 1제곱은 i, 마이너스 i의 4n제곱은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와 함께 또 마찬가지로 외워둬야 되는 게 i의 몇몇 개의 순환 구조가 있거든요. 그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여기서 1-i분의 1 플러스 i는요 i로 나온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i 나오는 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또 마이너스 i분의 1이 i로 나온다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쪽이 i의 공식 부분입니다. 외워야 될 i 쪽의 내용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i 쪽도 있다는 건데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 나오고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i 나오고요. i분의 1은 마이너스 i로 나온다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i의 공식이 된다는 거.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현재 여기 있는 문제에서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 더하기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의 n제곱은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 라는 건데 n이 여기서 홀수인 자연수니까 뭐 1, 3, 5, 7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는 답이 크게 i 더하기 마이너스 i로 나오든 또는 마이너스 i 더하기 i로 나오므로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이 답은 반드시 0이 된다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i의 순환 주기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음수의 제곱근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음수의 제곱근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딱 2개인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라는 조건 하에서 루트 a, 루트 b를 곱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는 양수고 b가 음수라는 가정 하에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나온다는 거. 요걸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영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A가 양수고 B가 음수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상 실금만 존재하는 방정식만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기억번부터 천천히 보면 기억번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은 판별식을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b가 음수이고 a가 양수이므로 얘는 정확한 부호 판단이 될 수가 없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하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얘가 양수인데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호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 기억번은 확신할 수 없는 답이 되므로 틀렸어요. 니은번 보실게요. 니은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인데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인 상태이므로 얘는 반드시 양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양수, 여기 있는 마이너스 4b까지도 양수니까 따라서 얘는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디귿번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a는 0. 여기도 판별식 써주면은 b제곱 더하기 4a제곱이므로 얘도 반드시 양수가 되니까 디귿도 맞는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둘 다 맞는 답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되겠어요. 다음 2차 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일단 판별식 문제부터 먼저 볼 건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실근을 갖는 판별식은 그럼 뭐냐? 우리 일단 판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판별식 d는 언제나 항상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갖습니다. 또는요,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4분의 d 짝수 판별식은 바로 뭐냐? 2분의 1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같은 경우는 b가 짝수일 때 써먹기 좋은 판별식이에요. 어쨌거나 둘 다 판별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는 어쨌거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d가 0이면은 한 개의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다음 d가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줄게요. 그럼 여기 가운데를 절반한 다음에 제곱하면은 k제곱이죠. 마이너스 a와 c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되죠. 얘는 k 빼기 3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갖겠죠. 따라서 이때 k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2차 방정식 얘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또 한 번 판별식을 써줄게요. 판별식은 1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더하기 30이겠죠. 요건 계산해 보면은 4k 빼기 119라고 나올 거고 이게 0보다 작아야 허근을 갖죠. 따라서 k는 4분의 119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이러한 k의 값들, 자연수 k의 값들 중에서 3개의 약수를 갖는 자연수는 k1, k2, k3라고 했으니까 k1, k2, k3를 각각 구해줘 보면은 결국 3보다 크거나 같고 k가 4분의 119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약수가 3개라는 거는 이 k는 소수의 제곱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소수의 제곱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나올 수 있는 k의 값은 4 가능할 거고요. 9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값이 이 4라는 값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30 얼마 정도의 29점 얼마 정도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25겠죠. 요 세 개가 k1, k2, k3니까 k1, k2, k3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38이라고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구하고 그 판별식의
크기에 따라, 부호에 따라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줬어요.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에서 두 실근의 비가 1대 3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출발해 보면 우리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k는 0의 두 근을 a와 3a로 주면 1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 a 더하기 3a 즉 4a는 마이너스 a분의 b 6과 같죠? 따라서 a가 얼마예요? 2분의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다음 두 근의 곱은 a 곱하기 3a 즉 3a 제곱 즉 4분의 27인데 이게 뭐랑 같다? a분의 c 즉 k와 같은 거죠? 따라서 k는 4분의 27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구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식을 다시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9분의 2 kx 빼기 9분의 1 k제곱 더하기 5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식에다가 k 값을 대입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빼기 16분의 81 더하기 5는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빼기 16분의 1은 0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16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이므로 마이너스 8분의 27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므로 마이너스 8분의 27 마이너스 32분의 9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32분의 117이라고 할 수 있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32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17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역시나 여기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먼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f(ax) 플러스 b 문제.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 여기서 y는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라고 하는 요 말은요. 결국에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뜻이므로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fx는 0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함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이 문제는요.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fx라는 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조건 하에서요. 내가 f ax 더하기 b는 0의 실근을 꼭 구해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ax 플러스 b를 t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ft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은 알파와 베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fx가 2차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는 ax 플러스 b가 알파 또는 ax 플러스 b가 베타로 나오는 이 식에서 실근을 이렇게 바꿔줘서 이렇게 연결짓는 이 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fx는 0의 실근이 현재 알파와 베타인 상태에서 f2x 빼기 5는 0의 실근이 알파 다시와 베타 다시라고 한다면 이 알파 다시 마이너스 5는 반드시 알파로 나와야만 하고 이
베타 다시 마이너스 5는 반드시 베타로 나와야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므로 이 알파 다시 더하기 이 베타 다시 마이너스 10이 되죠. 따라서 이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의 값이 20이 되므로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의 값이 10이 되고, 이는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의 여기 있는 요 실근의 합과 같으므로 여기 있는 실근의 합은 10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여기는 얘의 실근을 구한다.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구한다고 하면은 t를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바꿔줘서 여기는 t의 값이 알파 베타로 나오는 그 x 값을 찾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적용하면 이런 모양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차 방정식 fx 추론이죠. 물론 이거 외에도 켈레근이나 그런 것도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수는 있지만 켈레근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 2차 방정식 fx의 추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가번하고 나번의 이 식을 보고 fx식을 추론해야만 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어렵고 그와 동시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베타와 알파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다라는 거를 봐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2차 식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니까 여기 식을 한번 건드려 보면은 베타 f 알파는 4 빼기 3 알파인데요. 여기서 저는 베타를 알파로 바꾸기 위해서 이 위의 식에서 건드릴게요. 이 위의 식을 건드려 보면은 여기서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써주고요.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식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식 중 하나가 여기 이 식에서 베타 f 알파는 4 빼기 3 알파인데 여기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f 알파가 4 빼기 3 알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면은 f 알파는 3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면 f 베타는 3 베타 제곱 빼기 4 베타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을 얻고 나면요, fx는 3x 제곱 빼기 4x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fx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라는 식이 최고차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최고차항을 이렇게 a 빼기 3으로 두면 되겠죠. 여기는 fx가 a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a 빼기 3이라고 하는 최고차항을 두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이렇게 식을 구성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전부터 많이 봤었죠.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예요. 이제 얘가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뒤가 이렇게 구성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식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결국 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식은 위에 있던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인 식이었기 때문에 이 식을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a 빼기 3으로 바꿔주고 이 뒤에 있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써먹기 좋은 식이 f0이 2라는 요 식이겠죠. 여기 식에다가 x는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0이 대입되면은 f0 즉 2죠. 여기 같은 경우는 a 빼기 3은 그대로 있고 0 대입하면 여기 뒤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a는 1임을 알 수 있죠. a가 1이니까 현재로서 fx 빼기 3x제곱 더하기 4x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가 되므로 fx식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1,
B는 4, C는 2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fx는 0의 두근을 pq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4고요. pq는 2을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p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2 pq가 되고, 이는 16 빼기 4가 되면서 12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무려 3번이나 했죠. 이 3번씩이나 한 요식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2차 함수 부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거는 우선 개념부터 정립하자면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로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렇다라면은 얘는 뭐와 같은 말이다?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여기 문제에서 b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b점은 0, 마이너스 2일 것이고, 여기 있는 a점이 a, 2라고 나오니까 이 말대로라면 현재 우리는 fx라는 요 2차식을요 a 제곱분의 4 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둘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여기다가 a,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만 하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fx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gx 같은 경우는 a분의 2 x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여기 위에서 미리 배우고 온 요 교점 x좌표가 여기는 실근 알파 베타랑 같다라는 식을 써먹기가 좋아지는데, 두근의 차가 9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두근의 차가 9라는 말은 여기 교점의 x좌표가 a니까 여기 교점은 a 빼기 9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야 여기 두 값의 차가 9가 될 테니까요.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a제곱분의 4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2 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a와 a 빼기 9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인 a와 a 빼기 9의 합을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4분의 마이너스 a분의 2이므로 계산해보면 2분의 a라고 나오죠. 따라서 2분의 a가 2a 빼기 9니까 a는 4a 빼기 18이고 3a는 18이므로 a는 6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a가 6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a가 6인 것 때문에 두 근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6과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의 곱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얘가 아니라 누구의 두 근의 곱이에요? fx의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다시 해본다면은 두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누구의 두 근의 곱을 구해줘야 돼요? 얘의 두 근의 곱을 구해줘야죠. 여기 두 근의 곱은 a제곱분의 4분의 마이너스 2죠.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인데 a가 6이었으므로 6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6, 즉 마이너스 18이 두 근의 곱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1번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x좌표를 이용한 문제 풀이법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항상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이거는 일단은 이 경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항상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항상 접하는 경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날 때 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항상 접할 때 라고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우선은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 있죠? 이 두 개씩을 같다라고 두세요.
이렇게 이 식이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2ax 더하기 m제곱과 같다.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 식을 이항해 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n 더하기 2ax 빼기 m제곱은 0. 다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m-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n 빼기 m제곱은 0이다.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은 m-2a의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n 빼기 m제곱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개해 보면은 4a 제곱 빼기 4am 더하기 m제곱 빼기 4a 제곱 빼기 4a 빼기 4n 더하기 4m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아까 전에 실수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말은 a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식을 뭘로 써주는 게 중요해요? a로 묶어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m 플러스 1 a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머지 식을 묶게 되면은 5 m제곱 빼기 4n이라고 이렇게 따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주고 나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그러므로 판별식은 0이 되죠. a에 대한 항등식이 0이 나오려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으므로 m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4에는 뭐랑 같다? 5m제곱, 즉 5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m 더하기 4n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5, 4로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교점이 한 개다 또는 항상 접한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의 텍스트에 대해서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 풀이법 떠올려 주시고, 항상 이렇게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렇게 식 2차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 써서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시면은 꼭 푸시길 바래요.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볼게요.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웬만한 학교 시험에서 최고 난이도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떤 점 때문에 얘가 최고 난이도가 되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얘처럼 뭐가 안 되는 경우, 꼭지점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이때 최고 난이도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경우를 무려 3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우리가 총 5가지 정도의 경우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여기는 이 범위 때문에 그래요. 이 범위가 어떤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여기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5가지 경우를 각각 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5가지의 그래프에서 내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가 이렇게 요 빨간색 범위로 나오는 경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끼는 경우, 중간에 끼는 경우, 중간에 끼는 경우를 이렇게 3개로 나눠보면은 마지막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최대 최소가 각각의 경우에서 여기 맨 첫 번째 경우는 최대가 어디서 나와요? F3으로 나오죠. 최소는 F-1, 양 끝점이 최대 최소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나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얘가 꼭지점이 fx는 마이너스 x-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므로 꼭지점이 어디서 나와요? x는 a가 꼭지점이 나오는 경우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위가 3인데 마이너스 1이 좀 더 아래 내려와 있으니까 최대점은 fa이고 최소점은 f-1인 거 구할 수 있죠. 다음, 이때는 또 어떻습니까? 최대점이 fa이고 최소점은 f-1로 해도 되고 f3으로 해도 되죠. 다음, 여기는 최대점이 똑같이 fa이고 최소점은 f3이죠. 다음, 마지막 경우는 최대점이 f-1, 최소점이 f3인 경우죠. 이렇게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 이 경우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여기 꼭지점이 a이고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3보다 클 때가 이 경우죠. 다음 이 경우는
1일 때가 여기 딱 가운데에 놓이는 데죠.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기준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a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모양이죠. 다음 얘는 a가 1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모양,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마지막 모양이다 라고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죠. 이렇게 경우를 직접 다 나눠서 봐야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유형이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주시고, 이에 따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1, f3, fa 세 개의 값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선은 f-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4a라고 나올 거고, f3은 f3 대입해 주면은 4a 빼기 8이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다음 fa는 얼마로 나옵니까? 여기다 a 집어넣어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로 나오죠. 그럼 알 수 있는 게 이 둘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했다라면은 최대 최소의 값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각각 탈락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왜냐? 여기는 이 값의 특성 때문에 이 합이 마이너스 8이라서 절대 안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바로 뭐 fa 더하기 f3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7인데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f3이 최소로 나온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쵸? 이 특성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a가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은 0이므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라고 나오는데, a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이어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답이 되죠.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fa 더하기 f 마이너스 1, 즉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은 0 이라고 나오는 요 경우죠. 요 경우가 이제 최대 최소의 합이 되는 경우, 즉 얘가, 잠시만요, 얘가 0이 아니라 이 둘의 합이 마이너스 6으로 나오는 경우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나오는 경우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이때를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7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구해보면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만족하는 a의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2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이 실수 a와 이 실수 a의 합, 즉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와 3 빼기 루트 2의 합은 2라고 나온다. 그래서 답이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그래프 5개 다 그려놓고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나눠가지고 이렇게 경우 나눠서 문제 풀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번에는 도형에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 도형은 반드시 이렇게 대칭축을 활용해서 답을 쓸 수 있게 문제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에서 대칭축을 이용해서 a, b, c, d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는 얘의 대칭축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x가 4가 대칭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 한 점이나, 여기는 a가 돼도 좋고 b가 돼도 좋아요. 아무 한 점이나 좌표를 내가 a라고 잡아볼게요. 여기를 내가 a, 0으로 잡으면은 내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b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잡으면은 이에 따라 a점은 x는 4에 대한 대칭이므로 이 대칭 때문에 a점은 4-a, 아니 다시 8-a, 0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에 맞게 각각 이에 따라 C점의 좌표는
이제 a, 여기다가 a를 대입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로 좌표가 나오고 D점은 x값만 8-a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ABCD의 좌표는 다 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AB 길이는 CD 길이와 함께 2A 빼기 8로 나오죠. 참고로 여기서 A의 이 범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A의 범위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4부터 8 사이인 이 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돼서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BC 길이는 AD 길이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가 되죠. 그럼 여기서 둘레 길이라고 함은 2배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랑 2A 빼기 8을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0A 빼기 16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10A로 이렇게 묶고 빼기 16은 뒤에다 따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A 빼기 5의 제곱이라고 나왔을 거고 그 과정에서 50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34 이렇게 나왔겠죠? 과정 조금만 세부적으로 한다면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를 해주고 마이너스 25 해주고 빼기 16이라고 해야 이 등식이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에 이 부분만 A 빼기 5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밖으로 꺼내내주면은 더하기 3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5일 때 둘레는 최대 3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여기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도형의 활용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대칭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좌표를 A,0이라고 두면은 A,0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좌표가 8 빼기 A가 된다. 이 대칭 축의 값에다가 곱하기 2 한 거에다가 여기 있는 좌표를 뺀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시험 다 잘 보시고 요거 꼭 복습해가지고 마지막 시험 들어가기 전 꼭 복습해가지고 틀리는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